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장의 힘이 규제를 누른다.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뭔 시장이 규제를 누르냐, 시장의 힘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이 흘러온 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규제가 나오면 나올 때는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계속 상승과 그다음에 이 하강을 반복하는 그런 지금 계속 시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의 힘이 규제를 누르는 원인이 뭘까 한번 보시죠. 자, 현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 가장 화두는 역시 서울의 시장이잖아요. 그런 걸 좀 한번 보자고요. 자, 아파트값 다시 꿈틀 9.13 대책 1년 약발 다 했나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이 뭐 주택 대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중과하고 있고요. 상기 신도시를 공급해서 이 서울의 공급 별로 서울의 수요를 갖다 분산시키겠다. 그리고 세금 대출 공급 방안 망라해서 모든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라 불렸던 게 뭡니까? 9.13 대책이잖아요. 9.13 대책. 9.13 대책의 효과가 얼마에 불과했다고요? 자, 9개월에 불과했다는 거. 이게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모든 걸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 규제 효과 9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바닥을 찍고 상승 중인 거래량, 아파트 매매 지표 변화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저기 그 2019년 9월 9.13 대책 2018년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면서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가다가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3월 달부터 살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3월 달부터 살살. 자, 살살 상승해서 4월, 5월, 6월 계속 상승해서 6월 달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7,009건으로. 자, 그렇다면 8월 달은 어떻게 됐을까요? 8월 달은 뚝 떨어집니다. 8월 달은 뚝 떨어져요. 이 7,009건에서 자, 그러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봐라, 시장의 상승은 일시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 뚝 꺾인 이유가 뭘까요? 8월에 뭐가 나왔죠? 8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꺾였다가 9월 달은 아마 10,000가구가 저는 넘을 거라고 지금 9월 지표를 아직 9월 지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10월 달이 돼야 나오겠죠. 9월 지표는 10,000가구가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역대급 규제에도 왜 시장이 다시 이 거래량이 늘어날까? 시장이 이 추세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 추세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늘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규제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은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느냐 하강 추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왜 시장이 이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무역 분쟁도 하고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지금 세계 경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자꾸 시장이 부동산이 올라갈까? 그거는 이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커지니까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어. 경제가 좋으면 경제의 각 분야로 가야 되는데 이 경제의 각 분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해서 이익을 내봤던 경험이 가장 많은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이 규제를 자꾸 지금 정부에서 추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지금 전월세 뭐 들썩인다. 이게 이사철에 전월세 들썩 정부 정책이 기름 붓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도 한다고 하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를 이제는 무조건 신고하게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세 소득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죠. 노출이 되는데 자,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이 매매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전세값도 12주 연속 상승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 최장 6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자극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셋값이 지금 막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결국은 물량이 부족하니까 전셋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 원인 한번 보자고요. 자, 기존에 양도세 중과 양도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 때 양도세를 최대 2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가 지금 나타났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4년짜리하고 8년짜리가 있잖아요. 4년짜리, 8년짜리.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최소 4년, 8년은 시중에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이 시장 매물이 잠기는 효과를 강하게 보여줬던 두 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10월 달부터 뭐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4년으로 될지. 이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로또 청약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야, 내가 일단 나중에 청약 통장 써서 당첨될 수 있으니까 그럼 로또래 최소한 20% 30%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전세를 일단 눌러앉자. 이런 대기 수요가 지금 생기는 거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은 이게 늘어나잖아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전세값들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항상 지금 현재 부동산, 미래의 부동산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봐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참고로 1989년도 이때는 우리 임대차 기간이 전세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2년으로 연장했어요. 처음 보는 분들은 본래부터 2년인 줄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본래는 1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장 직후에 서울 전세값이 23.7%가 올랐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 1990년도에도 16.2% 올랐습니다. 그런데 88년 그 직전 89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88년은 7.3% 올랐어요. 이 7.3%에서 최대 23.7%까지 올랐다. 미리 올렸다는 얘기죠. 전세값을. 이게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올렸다는 겁니다. 자, 서울의 전체 전세 수급 지수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은 이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요. 100보다 높으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9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144.6 엄청나게 높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지금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일일비 하지 말자고요. 저희 부동산 카페에 매주 일요일 날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 많으신데요. 그리고 지방에서 많이들 시청을 하시는데 특히 대구에서 또 많이 보시고 그런데 규제의 효과는요 단기적이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추세대로 움직인다.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강 추세냐 이거는 결국은 뭐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결정한다. 유동성, 돈이 시중에 많이 더 풀릴 것이냐. 유동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유동성이 더 커지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유동성은 줄어든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보면은 우리가 이 추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지금 그 9.13 대책의 효과가 9개월 같다 이런 얘기 하지만 그나마 강력한 규제였기 때문에 9개월 간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더 오래 갔을 뿐이지 원래 추세대로 다시 상승으로 간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 단기간에 가격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이 가격을 단기간의 가격 등락을 보지 말고 향후 어떻게 시장이 바뀔 것인가 이런 커다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오늘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은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성격이 있습니다. 금리는 반대로 상방 경직성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는 성격을 가지고 상방 경직. 부동산은 하방 경직.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단지 1000세대 32평 매매가 10억짜리입니다. 여기에 5가구 정도가 1억 싸게 시세보다 1억 싸게 9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단지 시세는 9억일까요? 9억일까요? 자, 반대로 B단지는요. 1000세대 32평 매매가 똑같습니다. 10억이었어요. 5가구 정도가 1억이 비싸게 팔렸어. 11억에 매매가 되었어요. 이 단지 시세는 11억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자, A단지 같은 경우는 10억
짜리에서 5가구 정도가 9억에 팔렸다면 2단지가 9억이 아니고 2단지 세는 여전히 10억입니다. 절대 나머지 사람들은 9억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억, 본래 10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B단지는 10억이었는데 11억에 팔렸어, 5가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단지의 매매가는 11억이에요. 절대 10억에 안 내놓는다는 거죠.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이 부동산 별로 오랫동안 이렇게 뭔가 투자를 안 해보시고 관심을 안 가지셨던 분들은 요거만 깨우치셔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A단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시세가 어떻게 돼? 9가구, 5가구 정도 팔렸는데 신문은 어떻게 날까요? A 가구가 지금 매매가가 1억이 떨어졌다더라. 이렇게 신문에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신문을 읽고 오, 예, 1억 떨어졌어. 근데 막상 가보면 안 떨어졌어.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추석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상승은 필연일 것이고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결국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는 거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신축의 상승, 지금 신축들이 분양가 상한제 하기 전에 신축들에 많이 사람들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예. 신축을 이제 분양받기 힘드니까. 그러면은 신축의 상승세는 결국은 이 구축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신축만 오르고 구축은 안 오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를 이유가 있는 것, 호재가 있는 것, 오를 이유가 있어야지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호재가 없는 것은 안 오릅니다. 그래서 오를 것은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안 오르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올 하반기도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상승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소장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최소한 2년 이상은 지속될 거다. 2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또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2년 이상 지속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0억 가던 게 이게 13억이 됐어요. 13억이. 근데 2년 후가 되니까 이게 떨어져. 그러면은 한 1억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12억이 되는데 사람들은 10억이 지금 된 게 이게 한 7억까지 떨어질 거다. 2년 후면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는 더 커진다라는 거 이런 것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호재가 있는 지역, 일자리도 무슨 일자리요?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교통망, 뭐 GTX 뭐 이런 것들이 있죠. GTX도 그렇고 뭐 신안산선도 그렇고 이런 호재가 생기는 것 쪽으로 들어가라.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현재가 과거와 다르길 바란다면 과거를 공부해라. 스피노자의 얘기입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단기간의 상승과 하락 가지고 막 설왕설래하고 그럴 게 아니고 앞을 내다보는 우리 부동산 카페 시청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과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가 반드시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